네, 현재 시각 11시 15분 03초 0 지나고 있네요. 네, 이제 오후장 디펜스 해야 되니까.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못하겠네. 그냥 오신 걸로. 네. 참 하루하루 참 불편합니다. 뭐 속수무책? 그다음에 뭐 어떤 무기력함? 뭐 이런 걸로만 귀결이 되니까 이게 디펜스 전략을 좀 명확하게 참 그래도 뭔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정신을 차리고 현재의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7,200억 정도 오전이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이 추세대로 하면은 오후장 합산 1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코스닥도 1,300억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 선물은 약 10,000계약이 좀 안 되는 9,800계약 순매도, 그다음에 옵션 파생 시장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일방적인 하락 포지션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관과 국내 파들은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은 좀 하지 않겠어? 반등의 단초가 뭐가 될까요? 일단 외국인 포지션이겠죠, 이게? 네, 일단 불확실성의 해소가 먼저겠죠. 외국인은 왜 팔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뭐 매일 등락을 좀 거듭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조적으로 뭐 삼성전자 정도는 사는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지수의 하락폭을 좀 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변수였는데 뭐 환율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다는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환율의 불편함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이어서 해외 정치 쪽도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4월 2일을 정점으로 뭔가 좀 줄어들거나 확실하게 끝맺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은 예측했던 것인데 일단 뭐 4월 2일이 정말로 끝맺음일지 아니면 뭐 새로운 변동성의 시작일지 뭐 알 수 없는 국면이고요. 아직 뭐 가능성 자체는 뭐 낮아 보입니다만 뭐 본인 스스로 농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삼선에 도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삼선에 도전하는데 그 방법이 뭐 헌법상 대통령으로 다시 되기는 어려우니 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네. 자기가 뭐 부통령으로 가서 예전에 푸틴이 메드베데프와 함께했던 그런 방식으로 뭔가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의 메이크 아메리카를 하기 위해선 자기 외엔 대안이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일기처럼 뭔가 겁만 주다가 딜메이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단순하게 그런 딜메이킹 정도가 아니고 네. 정말로 미국을 뭔가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 구간 안에 바꾸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저번에 얘기했던 뭐 일시적인 뭐 증시 조정 뭐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길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물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할지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끝날 거라고 봤던 구간이 오히려 국내의 정치적 변동성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해외 쪽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4월 초 정도면 변동성이 좀 거친다라고 봤던 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환율이 그렇게 그래도 급변동하고 있지는 않다. 또 개입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개입 강도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달러가 조금 그나마 약세? 뭐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보기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환율이 페소나 그렇게까지 캐나다. 파도를 치고 있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4월 2일 날 확실하게 상호관세가 나오면 그때가 리스크의 정점인 것인지 네. 그에 대한 판단이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시간에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4월 2일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정도까지 뉴스의 흐름은 한번 정도 지켜보고 또 들고 있는 현금은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긍정을 이야기하고 노래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걸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냥 다만 좀 과정이 조금 힘들다. 너무 힘들어지고 있구나 네. 정도. 자, 일단은 반등이라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호흡을 좀 줘야 되는데 호흡을 지금 자꾸 뺏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변동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국내로 본다면 이 정치권 리스크 아직 뭐 해결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일 모레 수요일로 예정된 관세,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최악으로 반영되고 있다 보여지는데 결국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좀 더 안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이번 주는 관세 부과 동시에 변동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변동 나온 뒤엔 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 변동 우리가 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뭐 빠진다고 해서 미리 팔아놨다 이게 얼마나 빠졌다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뭐 무조건 현금화하는 게 답인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누구나 알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받아갖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엔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직 뭐 중국 쪽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 안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도 좀 강한 하락이 나왔던 거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경기 지표까지 안 좋다 보니까는 기술자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사실 오늘 당장 뭐 5호장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이번 주 변동은 뭐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변동이 밑에 쪽으로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업종이나 이 종목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이 몇 개의 우량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시적인 부분 때문에 좀 못 가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뭐 호재, 재료가 안 먹히는 시장인데 이런 거시적인 것들이 좀 해결됐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로봇 쪽에 몇몇 기업들은 또 좀 미리 올라서고 있고 네. 바이오 쪽에 몇몇 우량주도 이미 올라서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조방이라 불리는 조선, 방산주도 좀 미리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트럼프 이 2기로 들어가서는 시장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올라갔던 거고 계속 그런 걸 경험해왔던 건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트럼프 2기에도 좀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계속 눈에 보이고 있고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이런 변동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또는 뭐 6개월, 1년 지나고 났을 때는 우량주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시장 빠진다고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네. 결국엔 트럼프가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미국이 유리하게끔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량주 위주로 좀 선택과 집중하는 게 지금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좀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급에 삼성전자는 외국계 창구로 순매수가 좀 있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렇지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뭐 어떤 믿음 뭐 6만 전자를 오늘 또 살짝 깼죠. 5만 전자 때 뭐 5만 전자 이렇게 됐다고 쳤는데 근데 삼성전자 매수 200억대보다는 하이닉스 매도 1,000억 넘는 이게 또 눈에 거슬리긴 하거든요. 좀 어떨까요? 지금 제가 본 뉴스 중에 일본 경제산업성입니다요. 일본의 이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에다가 한 8조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산불 대책으로 10조 원 추경 얘기했는데 뭔가 어감은 차이가 달라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라피더스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뭐 미지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 인텔도 뭐 계속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제로 IDM 부분에서 기술 발전이 더뎌지면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그래서 뭐 TSMC의 뭐 기술을 받는지 뭐 인수하는지 뭐 각종 뭐 루머가 난무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정책을 취하면 뭐 살아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 뭐 그보다 더 망가진 일본의 첨단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8조를 쏟아부으면 살아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다만 SK하이닉스와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뭔가 엔비디아와 붙어서 가던 흐름에서 엔비디아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것들이 조금씩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의 소캠으로 인한
추가적인 뭐 참여 여부가 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마저 관세를 준다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수입하는 것보다 마이크론을 수입하는 게 혹은 마이크론을 생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면서 또 한미 반도체는 뭐 좋은 실적이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충격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악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좋은데 다만 그동안 좀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 시장에서 비중 조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 없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력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쉽게 안 밀리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쉽게 더 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향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 쪽의 가동률 증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래도 좀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알맹이의 진실과 그거는 또 조차하고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 집단 심리 거기에 이제 뭐 언론도 뭐 일부 좀 곡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딱 필요 없고 이제 수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우리 수급이 깡패다. 네. 깡패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게 힘의 완력으로 밀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뭐 하여튼 그런 수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구로 봤을 때 이제 오늘부터 지금 공매도가 허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5년 만에 이제 전면 그 공매도가 허용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우려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이 대체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23년인가요? 이 공매도 금지를 시켜놨던 게 그동안 공매도에 있어서 좀 불법적인 공매도가 좀 있었죠. 이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기관한테 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그런 걸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하다 보니까는 그런 불법적인 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밀렸고 그래서 일단 금지시켜놓고 지금 시스템을 고친 건데 지금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시스템은 다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냥 빌리지 않고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그런 공매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이죠? 대체 잔고를 모니터링 전산하고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게 균형으로 이렇게 맞추나? 아니 근데 대체했다 그래갖고 공매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100% 일치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럼 대체한 거보다 더 많을 경우를 대체 잔고가 이상 없는데 공매도가 되면은 그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종목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쳤다고 해서 뭐 이제 그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까지 뭐 삼성전자라든가 2차전지 뭐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이 대체 잔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 잔고가 늘어나면은 이제 거기서 공매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빠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금액이나 주수면에서 이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같이 빠졌던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들으신 건 뭐냐면 외국인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 롱과 숏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로 같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이 해지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 23년부터 공매도를 아예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 시장은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어떤 본격적인 매수 시기를 아마 좀 가늠질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국내나 국외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는 좀 시간을 재는 것 같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하니 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결국에는 어떤 그 반등의 좀 시발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될 것 같고 국외에서는 4월 3일에 관세 발표와 함께 그 관세 발표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한다면은 반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증시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새로운 관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런 관세 우려감 속에서 어떤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구나라고 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고용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월 의장의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또 고용 지표가 지금 이 정부 그러니까 도지 어떤 그 공무원 해고 때문에 네네네.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런 우려된 것 정도가 반영이 돼서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아마 시장은 저점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주는 변동이 심하지만 그 변동이 심할 때가 오히려 이제 그 계속 뭐 빠진다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시면 이 우량한 종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택과 집중한다면 이번 주 한 주만 잘 보내신다면 제가 볼 땐 다음 주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두 간절히 바라잖아요. 이번 주에는 다 하여튼 뭐 결론이 좀 나오고 시장 친화적인 결론이라고 또 기대를 해보고 싶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자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롱숏이라는 개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환율도 항상 제가 페어링돼서 뭐 셀앤바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사지만 규모가 작다니까 200억에 하이닉스 1000억 넘게 순매도. 그러니까 이게 롱숏을 섞잖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혼용을 하면서 포지셔닝이 되면은 조금 분명히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은 분명히 얘들이 할 거란 말이지. 어떻게든지 할 거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자, 뭔 얘기하려고 일로 갔지? 반도체. 오늘 제가 좀 두서가 없어요. 자, 반도체는 또 새로운 어떤 수요 교란 가능성? 아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했는데 그 판세를 조금 사실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렇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뭐 중국에 가서 뭐 샤오미나 뭐 BYD도 만나고 또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그 CEO 회의에도 가서 네네네. 뭐 다양한 어떤 뭐 접촉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 미국 쪽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만 향해 갔던 그런 전략도 당연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 조절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방적으로 SK하이닉스 때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약간 올라오는 듯하다가 하반기에 일방적으로 이제 게임이 갈리는 양상으로 갔다면 올해는 이게 좀 교차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SK하이닉스가 뭐 급락하는 흐름이라기보단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주도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우리보다 일본이 더 민감하게 빠집니다. 거의 네. 4%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거래가 멈추긴 할 텐데 그러면 오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일본 시장의 변동성이 끝나는 12시 구간 이후에 또 수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보합권이에요. 상해는 플러스 났다가 지금 뭐 약밥 정도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항생 지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네. 적어도 반도체 수요와 관련돼서는 중국 쪽에 늘어나는 양이 저는 미국에 흔들리는 양보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 뭐 제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기업이 팔 수 있는 곳에 안 팔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차원을 본다면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고 아마 수급도 오늘은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동성 않는 구간에서 복합적으로 매도가 나오지만 네. 저도 뭐 이번 주 지나가면서 이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현당 매니저는 오후장 디프스 전략 어떻게 잡아가실 생각이고 오늘 또 주도 이래도 네. 기업은 또 있은지. 사실 오늘도 이제 시장만 보면 꽤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만은 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가총 1등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시장에 좀 힌트를 주고 있다 보여지는데 이번 주 변동이 있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변동 이후에 누가 수익을 가져가냐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시장 힌트를 보게 되면은 조선, 방산 여전히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네. 지난주까지 같이 빠졌지만은 가장 먼저 올라서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나 첨단 로봇 같은 경우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몇몇 우량주, 그러니까 실적이 좀 거의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히트는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을 좀 보시고 어느 한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한다면은
결국 이번 주 변동이 지나도 다음 주에 오히려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슬림화해서 선택과 집중. 뭐 이게 최선의 우리 방어책이다라고 해서 그런 기업을 또 준비하셨으니까 오늘 또 고생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MBN골드 최현정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민 수사는 오장 전략 어떻게 갈까요? 근데 일단 뭐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자주의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뭔가 환율 때문에 밋밋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무조건 당장 사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가격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해외 증시 쪽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국내도 지금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데 해외까지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약간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환율하고 이 국내외 정치 상황, 이 국내 꼭 정치 상황만 지금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 정치 상황도 같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뭐 보합 정도 혹은 홀딩 정도의 형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조선이나 반도체 둘 다 사야 된다라고 보는데 둘 다 중요한 건 좋은 가격입니다. 좋은 가격에서 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좋은 종목군들이 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면 분할 매수 정도는 당연히 시작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조선도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왔거나 오늘 또 반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의 가격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의 밸류 가격이라면 아직은 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둘 다 궁극적으로 올해는 사야 된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것은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가격. 네. 좀 더 기다려서 이 정도 한번 보통 3번 참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오후장 디펜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